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누구는 지금 밥을 먹고요. 누구는 지금 팔아치우고 나갑니다. 총각을 다투는 지금 시장에서 18분을 투자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8배, 마음 같아서는 180배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솔직히 우리 방송 시간 너무 짧아요. 18분. 아, 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내입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항상 아쉬웠는데 주말까지 시간을 또 따로 내셔가지고 강연에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화를 나가고 있네요. 네,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 오셨고 진짜 많이 오셨다. 또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뭐 그랬는데 한 150분 이상 왔죠. 그래서 대구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오셨고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서도 또 오셔가지고 또 들으신 분들 계셨는데 우와. 많은 얘기도 나눴어요. 우리 PD님 키 크고 잘생겼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안신 앵커 주식 못한다는 얘기도 좀 아유, 했고 정말 그런 얘기 하지 말지.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리고 주식에 대한 특별한 기법과 그리고 메가 트렌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기법 꼭 알고 꼭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시장을 선점을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하고 주식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유망주 나간 걸로 아는데 분명 방송 시간에 그때 주셨던 종목은 안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시황 체크해 주세요. 네, 뭐 언제 드렸던 간에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오를 확률이 높은 그리고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우, 궁금해. 자, 그 종목보다 더 중요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기법,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방송을 통해서만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만 결국엔 이 반등이 상당히 무기력하게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 시장도 상당 부분 지금 현재 무기력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것은 바로 기관의 힘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지난주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상당 부분 하락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기에 따라서 단발적인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변함없는 시황은 종목에 집중하라일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집중하겠습니다. 더블 체크로 시작할게요. 대강 계산을 해봤는데 머니투데이 방송국 하나에서 하루 추천 종목이 약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면 머리에 쥐가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전일장 추천주부터 함께 만나보죠. 4개의 종목 저희가 엄선해 왔습니다. 추천된 종목 중에 종근당바이오, 경동나비엔, 와이졸, 배럴 등이 있었는데 어떤 종목 더블 체크해볼까요? 이게 최대한 이런 많은 압박들이 있어가지고 M증권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지금 경동나비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MTN 여왕개미님, 박민영 앵커님의 유망주로 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몰랐어요. 알았어요. 네, 그것까지 뭐 제가 일일이 관심을 다 가질 필요는 없고. 아니 근데 지금 네. 이게 문제가 1, 2, 3, 4, 5, 6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아무래도 차트 보고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저점을 확인했다 뭐 이러면서 변곡점까지 왔나요? 네. 시장에 우리가 주식 격언이 있어요. 어떤 함부로 바닥을 논하지 말라. 네. 우리가 항상 실수를 많이들 하시는 것이 이때쯤 빠지면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시장은 항상 지하 2층도 있고 또는 지하 12층도 있고 간혹 가다가 저승도 있대요. 그렇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안 올라오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경동나비엔도 잠깐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이제 팩트 체크가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2분기 이후에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앞에서 오를 때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바로 미세먼지. 그렇죠. 미세먼지 얘기 나오면서 가스 보일러에 대한 매출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교체 주기가 맞다 왔다. 거의 뭐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또 나오죠. 중국에 대한 보일러 수요 확대가 긍정적이고 수요가 확대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팩트 체크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실적을 보면 확대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자, 뭐 다 볼 필요 없고요. 맨 위에 매출액만 보시면 됩니다. 뭐 매출액이 늘어나다가도 영업이익을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만 다만 2018년 1분기에 1,640억을 기록했어요. 근데 2019년 1분기에 자 1,649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크게 안 바뀐 것 같은데 네, 숫자가? 그쵸. 164, 164? 9억이 작은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9억 버는 거는 이 기업 입장에 9억 버는 거는 우리가 90만 원 버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크게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소문을 많이 냈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요가 지금 바뀌고 있고 그리고 보일러에 대한 기술 콘덴싱 보일러 우리 아버지 거기 일해요. 이런 광고까지 했지만 자 결론은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고가 권역에 한번 도달을 하고 또다시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73,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빠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6만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2019년 이때 6만 원까지 오를 때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실적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돌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만약에 미세먼지로 인한 이슈로 인해서 정말 수요가 바뀌었다면 주가가 과연 여기서 멈췄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황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세먼지라는 게 일종의 테마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는 빠지는데 이분이 만약에 지난주였으면 이 말씀까지도 같이 적었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오를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비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일 미세먼지 얘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어요? 아니요. 안 나오잖아요. 또 그죠? 습해지면 덜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그만큼 그런 기상이변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실적과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음봉에 대한 길이를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이런 음봉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당겼다가 올렸고 그 다음날 음봉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럼 요걸 이제 일봉으로 돌려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큰 거래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빠지는데 한번 음봉으로 잡아주고 반등 넣어 또 다시 빠졌죠. 자 이거는 이 다음의 상황 자체도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자 고가 권역이었던 요 자리 보이시죠? 지금 앞에서 52,200원짜리인데 요 자리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아 뭔가가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은 빠지는데 굳이 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거를 바닥을 잡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을 여러분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잡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마음고생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52,000원까지 세력이 반등을 해주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가님의 투자 심리가 냉각된 종목 경동나비엔 동상 이몽 확인해봤고요. 자, 분위기 바꿔서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 열어보고 와, 이 전문가 진짜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오호라. 오로라가 진짜 오늘 장중에 네. 큰일 나는 것 같아요. 16%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전문가님 혹시 신비 아파트 아세요? 알죠? 그러니까 네. 어떤 건지. 저는 거기 귀신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화 뭐 이런 거는
제 애가 셋이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설마 모르겠어요. 요즘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신비 아파트가 있는데 공동 투자한 회사가 오로라라고 합니다. 오늘 장중에 네. 16% 급등을 하긴 했는데 지금 탄력을 많이 줄여나간 점도 그렇고 추격 매수하기는 위험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이 신비 아파트, 이 참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참고로 신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세 이상만 관람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귀신 나오는 거거든요. 어른들도 보면 무섭대요. 그렇죠. 이게 가끔씩 자다가 애들이 오줌 쌀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그런 자극적인 소재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게 어때요? 우리가 항상 더 땡기듯이 요즘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저희도 극장 가서도 한번 봤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이 지금 오로라라는 기업이 이 신비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걔네는 또 누구예요? 걔네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뽀로로가 14살 정도 됐어요. 14년 정도 됐습니다. 나온 지. 근데 그 뽀로로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듯이 중국에서는 유후와 친구들이 인기가 있는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서울타워에 가시면 거기 캐릭터 광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있는 애들이 유후와 친구들입니다. 거기에 해놨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해외 관광객들에게는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만 우리가 이런 뭐랄까 잡다한 내용들을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느냐?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게 누구였어요? 봉준호 감독이었고. 기생충. 그렇죠. 그러면 그 기생충이라는 것이 CJ ENM이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된 거거든요. 바른손 이엔에도. 자, 그러면 결국에 그 말은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라는 부분에 대한 재평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여기에 주봉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먼저 보시면 주가가 한번 바닥에 있다가 2012년도에 올랐어요. 그죠? 2013년도에. 그걸 안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뭐예요? 결국에는 저가 권역을 그릴 수 있죠. 자, 이 정도 자리 저가가 되고 이 정도 자리가 이제 고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에서 지금 이 컨텐츠가 변하고 이 컨텐츠가 다양화되는 시장에서 과연 저가를 깨고 내려올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건 추세적 상승으로 돌입했고, 다만 단기적으로 오늘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일봉을 잠깐 보시면, 자,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급등 양상을 보였거든요. 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11,000원 밑에서 만약 가격이 좀 빠진다면 그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주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계좌에는 희망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의견 일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의견 일치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11,000원 밑에서 눌릴 때 그때 한번 담아보시고 중장기로 끌고 가시라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전장 네. 추천주 하나 더 분석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 선택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한국전력 한번 같이 보시죠. 한국전력이요. 예, 길게 봐야 할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닝 쇼크도 길게 기다려줬고요. 네. 중장기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열심히 기다려주고 있긴 한데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네, 진짜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길게 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길게 보면 한 어느 정도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길게 보는 시각이 다들 다른데 한 달 정도 들고 계시면 길게 들고 있는데 잘 안 올라요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교과서적인 부분에서 딱딱딱 이렇게 지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2주에서 3주 정도는 스윙으로 보고 대신에 단기라고 하면 한 달 안에 다 승부가 나는 부분, 대신에 중기라고 하면 저는 한 2, 3개월 정도, 그리고 장기라고 하면 3개월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한국전력을 길게 봐야 되는데 지금 길게 보는 종목군을 매일 종목 추천하는 프로그램에 추천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청률 떨어지는 소리가 듣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봅시다. 민간 전략에 대한 구입량에 대한 감소의 영향으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저평가 매력이 있다. 자, 이 말 두 개가 이제 모순되는 거죠. 왜냐? 밸류에이션에 대한 저평가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게 항상 공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실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매겨지는 겁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가 됐다는 것은 이 자체와 이 말이 모순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되려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돼야지만 정상인 거죠. 어닝 쇼크인데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냥 밑에 있다. 뭐 요거겠죠. 아니 그렇죠. 밑에 있다. 아니라. 그러면 펜다멘탈적인 가치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 청산 가치보다 밑에다. 뭐 이런 표현을 맞는 거라는 거죠. 이거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중장기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따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이 좋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요금의 인상이 돼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전기요금 인상이 돼줘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전기요금을 할 것이냐. 저는 그건 좀 어렵다 봐요. 그러면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주봉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고가 권역까지 상당 부분 올랐다가 와 예전에 63,000원까지 자 갔던 이때 시절이 뭐 있네요. 우리가 한창 나왔을 때 공기관에 대해서 연봉 많이 준다 얘기 나오고 상여금으로 9천만 원 받아갔다 뭐 그런 얘기 나올 때 이때 그때거든요. 그러나 주가 계속적으로 빠졌는데 지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이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으로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무작정 지금 상황에서 배당 생각해보면서 들어가야지라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지금은 바닥권력을 다지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가 추이 잠깐 보시면 자 요런 자리죠. 지금 하단이. 그럼 2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 많은 거래가 튀고 난 다음에 급락후 첫 양봉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추세적 변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은 이 자리 자체도 무너뜨렸거든요. 여기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번에 이런 상승 자체로 이미 단기적으로 팔 물량은 나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의 시각으로 추격 매수는 지금 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시간을 좀 아껴 나가시라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동상이몽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더블 체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토요일에 강연에 다녀오신 분들 지금도 월요병에 시달리고 계실 것 같은데 방송 그냥 쭉 보시면서 월요병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올게요. 감사합니다.